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 주민인지 북한 주민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4명이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귀순을 했다. 속초에서 귀순을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왔습니다. 예, 어떤 소식이에요 지금? 24일 오전에요. 이 속초 외홍치양 인근 해상에서 이 4명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4명이 인민군인지 그냥 일반 북한 주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 확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너왔대요? 예, 근데 목선을 타고 왔다고 하고요. 어허. 그 2019년 11월에도 한번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로 지금 4년 만에 또다시 목선을 타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그 주민 신원미상의 4명 인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판문점 통해서 막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북송됐잖아요. 예, 이분들도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속초의 한 항구 인근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혀서 현재 지금 조치 중에 있고 합참은 이 신병을 확보하고 신원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뉴스 등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열린 국감장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만 않았다고 합니다. 뼈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과잉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아주 작심한 듯 뼈 있는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도 이제 이재명 국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 한동훈 장관과 함께 뭐 양대 천재다. 이런 평가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한동훈 장관과는 사뭇 좀 이렇게 대응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곤조곤 하면서도 조용하게 할 말은 다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야당 탄압이냐 제대로 된 수사냐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수사를 할 건 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셨다시피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수사다. 그리고 또 특히 과거 민주당 내 경선 과정 등에서 불거진 것을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새로 시작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 위증교사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건수에 관해서도 뭐 한 건 한 건 다 세서 이게 376차례 이루어졌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 경찰에 의한 것도 다 포함된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 법화 의혹에 있어서 120군데가 넘는 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카운터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정말 주말 빼고 매일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합당한 지적이냐.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대기업들 많이 압수수색을 했어도 한 번도 압수수색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얘기 들어볼까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압수수색할 때 그때 뭐 그 당시 여당에서조차 이 사건은 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켜보자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 대표 현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검찰 수사에서 재판에 넘긴 대한민국입니다. 야당 대표 수사가 과잉 수사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거냐라는 지적인데 박영수 특검 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90일간 불철주야 수사에 열정을 다해온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수사는 탄압이고 어떤 수사는 감사를 드리고 사건마다 왜 다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선택적 정의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수사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받으면서 아유 기꺼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피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 정부, 그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정말 엄정하고 가혹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직 중에서는 감옥 안 간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 수사가 문재인 정부 중반기까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마다 문재인 정부 청산 TF 이런 거 만들었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투입되는 검사들의 인력이나 수사의 양 자체가 훨씬 더 적다는 게 지금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만 가짜 뉴스까지 섞어가면서 과잉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정정하자면 예.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한 적이 없어요.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120번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청 경찰이 했습니다. 검찰이 한 수사가 아니에요. 식당은 여러 군데 갔으니까. 네, 그 법인카드를 120곳에서 긁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영수증 확보하는 차원의 수사를 한 것이지 정말 뭐 그렇게 별의별 것 다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자택과 본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정도 사건이면 자택 수사도 해야 되고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건 핸드폰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수색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택과 신체 압수수색을 오히려 피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조금 덜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과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언어 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른 그 정자동 호텔 사건이었나요? 그때 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휴대전화가 뭐 몇 대씩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압수수색된 거는 없었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자택이나 신체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검찰의 존재의 이유이자 책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수사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수사 인력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선봉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또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미제 사건 건수가 14,199건이래요. 그래서 지난 2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 건수가 전국 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세 사기, 이제 국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인력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집중이 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